안녕하세요. 네, 통합과학의 화학 파트를 맡은 황정재 선생님입니다. 네, 다들 1강부터 5강까지, 4강까지죠. 4강까지 듣고 5강은 핵심 강의였습니다. 이 핵심 강의까지 듣고 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의 마지막 중단하는 마지막 물질의 결합 파트를 제가 이렇게 1학년 6반 교실에서 찍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 6반 교실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개학을 했을 때 아주 참 수업하기 아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컴퓨터 2대 지금 있죠. 2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는 좀 재미있게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콘텐츠 준비했거든요. 선생님도 유튜브를 많이 공부했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번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생님도 준비한 게 많고, 여러가지 이제 선생님 전공 과목 외에 유튜브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찍으면 여러분들께 좀 더 재밌게 찍을 수 있을지도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조금 길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컨텐츠들 제가 넣어놨으니까 듣고 열심히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질의 규칙성 파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태블릿 PC에 작성되는 제 필기 보시면서 수업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결합 파트예요. 물질의 결합 파트, 우리가 물질의 규칙성 파트 공부했었죠. 딱 전 시간에 물질의 규칙성 파트를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물질의 결합 파트가 존재하게 되죠. 이 물질의 결합 파트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규칙성에서 제가 정말 언급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내용이 결합에 응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그 전자 껍질 이야기 했었죠. 원자과 전자 하면서 최외곽 전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결합에 바로 포함이 되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의 규칙성, 그 결합 파트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강의를 넘겨서 1, 2, 3, 4강 천천히 들으면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질의 결합의 원자과 결합 파트입니다. 이 결합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게, 원자가 이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결합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3강쯤인가요? 2강쯤인가요? 비금속과 금속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을 겁니다. 2강은 아니고 1강이었나? 1강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원자의 종류 중에서 제가 비금속 원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금속 원자. 제 글씨가 별로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태블릿 PC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나쁜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금속 원자.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아이고, 왜 이래.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원자가 있었는데 종류가 두 개죠. 그러면 이때 결합을 형성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 경우. 아이고. 경우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 금속과 금속이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비금속과 금속이 결합하겠죠.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목소리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고, 그 다음 금속과 금속이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과 금속이 결합할 수도 있죠. 총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각 결합의 종류를 우리가 파악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결합이 왜 생기고, 그리고 그 결합들의 특성과, 그리고 어떤 결합이 강한지, 그리고 어떤 결합에 의해서 어떠한 특성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간단하게 언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정말 키워드를 짚고 넘어가는데 아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공부할 때 필요하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학습 목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중요하죠. 이건 좀 제가 재밌는 펜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 이상한 다시 쓸게요. 자, 원자들이 결합을 형성하는 까닭, 이유,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 왜 형성할까요? 아까 우리 규칙성 파트에서 결합이 형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짝 대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대놓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우리 원자과 껍질 하면서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쵸? 최외곽 전자를 이용해서 이 원자들이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까닭인 거예요. 그리고 원소에 따라 형성되는 결합의 종류를 추론할 수 있다. 원소에 따라 결합되는 종류를 추론할 수 있다. 원소에 따라 결합되는 종류를 추론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총 몇 번 읽었죠? 3번 읽었죠? 좀 전에 제가 방금 전 이제 이야기했었죠. 금속과 비금속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그 결합이 3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그리고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그리고 비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이렇게 종류가 3가지가 나오죠. 이 결합의 종류 3가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뭐 간단한 이야기죠. 원소에 따라 비금속이냐 금속에 따라 결합의 종류를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한 이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건 빨간 펜을 칠게요. 중요합니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아까 결합의 종류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결합의 종류에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두 가지의 학습 목표를 정리를 하자면 비금속과 금속 이 두 가지의 원소를 이용해서 결합이 총 3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3가지의 결합 중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결합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금속 결합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금속 결합. 금속 결합은 말 그대로 우리 키워드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바로 금속과 무엇일까요? 그쵸, 금속이죠. 금속끼리의 결합을 하게 되면 금속 결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원래 3가지로 나누는 게 정답인데 지금 이렇게만 해놨네요. 네. 그러니까 금속 결합도 이제 언급을 선생님께서 대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화원을 공부할 때도 분명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학습 목표 공부하는 데만 거의 수업의 반 이상을 쓴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온과 아르곤의 전자 배치, 원자과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 원자과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 네온과 아르곤의 전자 배치, 예를 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강이었나요? 4강에서 우리가 최외곽 전자와 이제 전자 껍질 이야기 했었죠. 제가 여기서 또 복습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복습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4강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강이에요. 4강. 3강 아니고 4강입니다. 네,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몇 개일까요? 2개, 2개. 네온과 아르곤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 둘, 하나, 둘. 2개씩 있죠?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첫 번째였으니까 두 번째는 여기 있죠? 왜 이래? 아무튼 지우는데 시간 많이 걸릴 텐데. 잠깐만요.
그래도 지워 드릴게요. 네, 겉에 이렇게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있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전자를 세어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럼 네온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것도 한,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총 8개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르곤은 사실 전자 껍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도 몇 개인지 세어려 볼까요?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까 제가 동그라미를 치긴 했지만 총 8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르곤과 네온은 우리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끝쪽에 배치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쪽에 해당되는 걸까요? 그 몇 쪽에 해당되는, 일단 이거는 자르고. 자, 두 번째입니다. 네온과 아르곤의 전자 배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무엇일 거라고 대충 여러분들이 살려봤으면 알겠지만 공통점이 누가 봐도 보이죠? 공통점 무엇인가요? 네, 밑에 바로 적혀져 있네요. 네, 이걸 지우려고 했는데 지우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거를 전부 다 다시 나쁜 글씨로 또 써야겠죠. 그래서 그냥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온과 아르곤은 모두 주기율표 18쪽에 해당된다. 기억나시나요? 18쪽 주기율표에서 18쪽은 오른쪽 제일 끝에 있어요. 우리 대충 이렇다고 치면 이랬었죠. 이쪽은 이제 우리가 주로 안 쓴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 3주기까지 우리가 외웠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쵸? 3주기까지 우리가 외웠었죠. 그래서 아마 이 위치에 있을 거예요. 이 위치에. 그때 공부했었죠. 헬륨과 수소와 헬륨입니다. 헬륨과 그리고 립의 비키니 오픈해, 나만 알지 펩시콜라, 라에서 R 부분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립의 비키니 오픈해, 네온 여기 있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에 있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3강에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보시지 않은 분들은 혹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3강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자 껍질이 8개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가 3강인지 4강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앞으로 배울 뒷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안전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8전자 규칙이라고도 하고요, 옥텟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영어로 쓰게 될 거예요. 물론 안 쓰고 대학원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으로 하실 분들은 좀 생각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네,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완전히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8개가 채워져 있단 말은 더 반응할 수 있는 전자가 빈 공간이 있거나 혹은 이제 다른 원자와 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없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합을 형성하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쵸? 겉에 이렇게 있는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겉에 있는 이 8개의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죠. 이 8개의 전자가 결합에 이제 다른 원자와 결합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온에 요거 전자 하나를 없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전자가 예를 들면 원래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 전자를 하나를 두고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르곤 같은 경우는 지금 겉에 있는 전자도 8개고 네온도 사실 지금 제가 지어놨지만 사실 여기 하나가 있는 거죠. 총 8개로 이미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미 좀 다 채워지고 부유한 친구들이 굳이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쵸?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 네온과 아르곤, 즉 지금 주기율표상 마지막 18쪽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반응성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거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제 주기율표에 있는 다른 전자들과 다른 원자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다가 우리가 화학적인 첨가를 이제 한다던가 아니면 열적인 첨가 아니면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전자를 줄 수도 있고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뭐 빛이나 뭐 열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자를 하나를 없앤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결합이 가능해지겠죠. 뭐 그런 걸 제외하고는 결합을 거의 하기가 힘들어요. 이 친구들은.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온과 아르곤의 전자 배치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합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고 여러분들이 이건 쭉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알고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밑줄 꺼놨죠. 1쪽이나 17쪽 원소와 달리 18쪽 원소가 안정한 까닭을 전자 배치를 이용해 추리해보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제가 굳이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이거 다음 강의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거니까 그때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파트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인 만큼 이제 어려운 부분인 거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화원에서 아마 엄청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면 화학 원 파트에서 정말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그 밖에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가지 이제 어떻게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빠짐없이 설명을 해주고 싶다 보니 이렇게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15분을 훨씬 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재미있는 거 또 영상 첨부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끝으로 이제 선생님과 ASMR 먹방 하는 거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